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001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8월 3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6월 25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식은 신축년, 을미월, 개미일이 되겠고요. 일진은 개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은 일간은 개수일간이 되겠고요.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자, 미월의 개수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보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사주를 볼 때는 일간의 특성을 먼저 알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일간이 어느 월령, 월지에 태어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은 일간은 개라고 하는 천간의 마지막 10번째 글자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미월이라고 말씀드렸죠. 일단 제일 먼저 일간을 먼저 살펴보는 것인데, 개라고 하는 글자 10천간, 10개의 천간이 있습니다.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개수라고 하는 것은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글자이면서 이거를 갖다가 음양과 오행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하게 되면 음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행,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수, 즉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음수가 되는 것이고, 어저께 공부했던 임수라고 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임수라고 하는 것은 같은 수라고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개수가 음이 된다라고 하면 임수는 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물의 힘,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양이 되는 것이고 하나는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음양의 차이가 있다라고 보는데, 뭐 글자 한자의 차이인데 뭐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을 때 마치 남자와 같은 그런 성향인 걸 가지고 있고요. 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여자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양수라고 하는 것, 라고 하는 임수라고 하는 것은 좀 크고 넓고 그 다음에 깊은 개념의 물이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양수는 물의 양이 작은 양이 아니죠. 바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의 물이 대체적으로 한 70%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 바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바다라고 하는 물은 물이지만은 그것이 굉장히 많을 때는 파도가 일고 너울이 찌고, 그 다음에 쓰나미가 일고 해서 물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의 힘을 가지고 옛날에 석탄을 캐고요. 물을 가지고 쇠를 자를 수도 있고, 물을 가지고 어떠한 것도 다 절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톱을 가지고 절단하는 것에는, 톱은 어떻게 되면 쇠긴 하지만은 톱도 쇠도 쓰다 보면은 마모되면 못 쓰게 되는데, 물이라고 하는 힘은 계속 물줄기만 세게 보내줄 수 있다라고 하면 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뭐 손실이 없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TV에서도 봤는데 두부라든가 아주 섬세한 가공 같은 거 할 때 물로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강철이라든가 톱으로서 이렇게 자르지 못하는 것들을 물줄기를 가늘게 아주 세게 하게 되면은 아주 섬세한 그런 작업도 하는 거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엄청난 약할 것 같지만은 굉장히 강한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물이고, 특히 양수라고 하는 것은 큰 대해수와 같다 했어요.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바다라든가 강호수 같은 것을 대해수라고 하죠.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작은 물이 아니라 큰 물이기 때문에 임수의 특징 충분지성을 가지고 있다. 충분지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하면 쓰나미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고, 파도라든가 너울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요즘 해수욕장 같은 데서 뭐 이상한 기류 같은 거 물이 이렇게 쭉 빠져나가는 그러한 시한류라 그러나, 이거 정확하지 않습니다. 시한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물이 갑자기 쭉 빨려 나가면은 주변에 있는 것들 쭉 빨아서 끌고 내려가는 이한류죠. 이게 시한류가 아니라 이한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물의 힘이죠. 충분한 그런 성질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임수가 왕하면 이러한 것으로서 좀 엄청난 파괴력을 갖기 때문에, 임수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는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무토를 보좌해준다라고 했고, 반대로 임수가 약했을 때는 인성인 금으로서 생수해줘야 된다, 생조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임수라고 하는 것의 특징이라고 하면,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수이기 때문에 양수인 임수처럼 그렇게 많은 양의 물이 아니고 우루수라고 해요. 우루수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 같은 것, 이슬비 같은 것, 하늘에서 내리는 뭐 서리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말할 수도 있고요. 땅에서 봤을 때는 옹달샘이라든가 사람
사람이 먹고 마실 수 있는 음용수와 같은 개념을 말합니다. 그래서 개수는 음수이기 때문에 양수인 임수처럼 방대한 그런 양은 아니지만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특징은 뭐냐면, 임수는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죠, 왕하지만. 근데 개수는 왕하더라도 충분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사람이 먹을 수 있을 정도의 음용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항상 청징함, 맑고 깨끗함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이 개수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임수 같은 것은 큰 물이기 때문에 임술관이 왕했을 때는 반드시 무토병화를 취용하지만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이 청징함, 맑고 깨끗함을 좋아하기 때문에 왕하더라도 무토기토를 쓰지 않고요, 오히려 무토기토를 보게 된 무기토는 개수를 탁수로 만들거나, 탁수 또는 개수를 갖다가 매물 땅속에 완전히 묻어버리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수는 왕하더라도 무토기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개수가 무토기토가 많아지게 되면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개수일간은 왕하더라도 무토기토를 쓰지 않고요, 그 다음에 개수일간이 왕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하느냐, 반드시 간목이라든가 을목 같은 목을 가지고서 왕한 개수일간을 설기순세라고 그래, 기를 갖다가 모아놓는 것이 아니라 계속 흐를 수 있도록 설기순세 해주는 것을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개수도 마찬가지로 수가 왕해지는 것은 기후 자체가 차가워지고 얼기 때문에 반드시 병화라든가 정화 같은 화가 있어서 기후를 따뜻하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수가 됐든 개수가 됐든 수가 왕해지는 것은 수라고 하는 것은 냉기라고 그랬잖아요. 물도 해당이 되지만 차가운 냉기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수가 왕해지게 되면 임수가 됐든 개수가 됐든 반드시 화라고 하는 것은 필요한데, 정화를 쓰는 것보다는 병화를 쓰는 것이 더 좋고요, 개수는 왕했을 때는 무토기토를 쓰기보다는 식상인 목을 쓰는 것이 좋고, 임수라고 하는 건 대수이기 때문에 식상을 쓰기보다는 무토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해 볼 수도 있을 거예요. 임수가 왕한데 예를 들어서 무토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기토를 쓸까요? 어떻게 할까요? 기토를 쓸까요? 아니면 식상을 쓸까요? 만약에 기토가 있으면 당연히 기토를 쓸 수도 있습니다만, 무토는 임수를 제방할 수 있지만은 기토는 음토이기 때문에 임수를 갖다 제방하기보다는 오히려 임수를 갖다가 탁하게 만드는 그런 성향이 있고, 만약에 임수일간이 왕한데 무토도 없고 기토도 없다, 이런 경우에는 식상인 목으로서 개수와 마찬가지로 임수도 왕한 수의 기운을 설기순세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임수의 본성은 왕했을 때는 제방하는 것이 원래 목적인 것이지 식상으로서 설기순세하는 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임수일간이 왕했을 때 가장 최선책은 무토병화를 쓰는 것인데, 만약에 이렇게 무토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임수는 목으로서 설기순세하고 병화로서 조우하는, 이거는 차선책이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개수일간은 어떤 것, 식상 재성으로서 설기순세하는 것이 최선책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뭐냐면 같은 수라 하더라도 임수라고 하는 것과 개수라고 하는 것의 일간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용신을 구하는 것도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개수일간이 태어난 월령 미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월, 이제 오늘이 8월 이제 3일이죠. 8월 3일이라 이제 미월도 8월 7일이 되면은 입추가 되기 때문에 오늘까지 포함해서 3, 4, 5, 6 이제 한 4일 정도만 하게 되면은 신축년 을미월도 이제 마감이 되게 되는데, 미월이라고 하는 것 4, 5, 미 남방이 되면서 총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 5미 남방이 되면서 계절은 여름이 되죠. 여름이 되는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칭할 때 4월은 초하라고 하고요, 5월은 가장 양기가 강한 중하라고 하고, 지금 미월은 늦여름이 되죠. 늦여름이라고 해서 모하라고도 하고요, 점을 못자 모하라고도 하고, 끝 개자 개하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늦을 만자 만하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다 뭐냐면 늦여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고요. 또 미월이라고 하는 계절, 4, 5미 남방이라고 하는 여름에서 신유술 서방이라고 하는 가을로 넘어가게 되는 환절기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4월 5월 같은 경우에는 같은 여름이지만 4월 5월은 화가 왕한 화왕절임에 반해서
미월 같은 경우에는 화가 아니라 토왕절이다라고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월, 4, 5, 미월 똑같은 여름이라 하더라도 4, 5월과 미월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고, 또 미월은 환절기이기 때문에 여름과 같은 뜨거운 기운도 가지고 있지만 신월에 가까워지면 질수록 또 차가운 어떤 음의 기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월은 항상 상반월과 뭘로 나눠준다면 하반월로 이렇게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상반월이라고 하는 것은 소서절부터 대서전까지가 상반월이 되는 것이고요. 대서절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대서전이라고 해야 하는 것이 맞고요. 그 다음에 하반월은 대서절부터 그 다음에 입추전이겠죠. 입추가 되면은 미월이 아니라 신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입추가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대서전까지, 소서부터 대서전까지는 5월에서 금방 넘어왔기 때문에 5월의 뜨거운 열기가 전달되어 있죠. 그래서 5월과 기후 같은 것은 거의 비슷하다. 그래서 사주로 볼 때 5월과 같이 본다, 5월과 동론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대서가 지나면서부터는 5월과 가까운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가올 가을의 기운하고 가까워 오기 때문에 대서가 지나면서부터는 금수의 기운이 진기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금수의 기운이 진기하기 때문에 자칫 금수가 조금만 많아진다 하더라도 한기가 발생할 수 있다. 이거를 조금 더 유식하게 표현하게 되면 삼복생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월과 하반월, 이거는 뭐 미월뿐만 아니라 진술충미월이 모두 환절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모두 진술충미월은 상반월과 하반월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특히나 미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것이 맞는 것이고요. 개수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 똑같은 미월이라 하더라도 상반월에 태어났으면은 글자는 미라고 써놓고요, 보기는 오월로 같이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수가 미월에 태어났을 때는 개수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일단 금이라고 하는, 인성이라고 하는 그런 금으로서 개수를 갖다 생조해 주는 것도 필요하고요. 더군다나 미월은 뜨겁고 건조하기 때문에 임수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있어 주어서 임수는 조후하고 일간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뜨거운 열기를 갖다가 제해해 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된다. 이것이 상반월은 5월과 같이 동론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는 것인데, 만약에 개수일간이 미월에 이렇게 태어났는데 하반월에 태어났다라고 하면 인성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인성은 이렇게 있어 줘야 되는데, 다시 개수라든가 임수 같은 비견급제가 있어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은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상반월과 하반월의 차이예요. 왜냐하면 금수가 많아지게 되면 삼복생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화를 다시 봐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경금이라든가 신금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서 개수를 생해주는 경우에는 반드시 천간에서 보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정화 같은 것이, 정화가 있어서 정화가 있게 되면은 경금이라든가 신금을 갖다가 극하기 때문에 정화는 보지 않는 것이, 천간에서 보지 않는 것이 좋다. 지지에서 보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고요.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천간에 있는 경금 신금을 갖다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경금 신금을 갖다가 극해버리기 때문에 좋지 못한 것이 되고, 그 수가 있게 되면 반드시 삼복생한, 한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화는 별도로 있어줘야 될 텐데, 뭐 좀 원격되어 있어서 병화가 있거나 지지로 4화, 5화 정도 있는 것은 나쁘지 않은데, 이거는 이제 사주에 따라서 배합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하반월에 태어난 개수 미월생이기 때문에 그냥 인성 정도 있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 나머지는 울루와 살펴서 사주 전반적으로 어떻게 짜이느냐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음수인 개수일간이 미월 토왕절이면서 늦여름이면서 매우 건조한 그런 계절에 태어난 것이 되겠죠. 일단 개수일간이 미월에 태어날 때 격국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게 되면은,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이 되는 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월지하고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미월이라고 하는 것은
토왕절이면서 토라고 하는 것은 극하죠. 극하죠. 뭘 극하죠? 일간인 수를 극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개수가 밑으로 보게 되면 저거는 육친상 관성이 되는 것인데 개수가 음수, 밑토는 음토가 되기 때문에 음대 음이 되죠. 그러면 저것은 관성 중에서 정관, 편관을 나눴을 때 밑토는 개수한테 편관 내지는 칠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개수가 일단 미월에 태어나게 되면 편관격 내지는 칠살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해 볼 수가 있는데, 미월은 토가 왕한 계절, 특히나 대서가 지나기 때문에 토가 왕한 계절임에 반해서 수라고 하는 것은 사오미월에 약하죠.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신약, 살왕한 사주 내지는 살중신경한 이런 사주가 되기 때문에 약한 개수 일간을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핵심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관살이 왕하고 일간이 약할 때는 목을 보기보다는 일단 인성인 금을 가지고 금으로써 일간을 생주해 주는 것이 필요하죠. 뭐 천간으로 경금이 있다거나 천간으로 신금이 있거나 뭐 지지로 신유금이 있어도 좋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또한 미월 같은 경우에는 대서가 지났기 때문에 벌써 한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수가 많아지는 것은 썩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토가 많아지는 경우에는 좀 일간이 뿌리가 있을 때는 토를 제해해 주는 역할 정도로서 간목 같은 것은 보는 것이 좋지만, 천간으로 정화, 특히 정화가 투출하는 것은 결코 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개수 입장에서 얘도 칠살이죠. 칠살이 중첩되어 있습니다. 즉 살중신경, 살이 더 중해졌고요. 일간은 더 약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축 및 충이 되게 되면 지지로 축 및 충이 이렇게 되게 되면 토가 더 많아지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또 미토가 있습니다. 개미 일주가 되죠. 이거는 완전한 살중신경에 일간 개수가 어느 곳에도 뿌리를 둘 수가 없는 환경에 처해져 있죠. 선생님, 축에는 개수 신금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또 도끼눈을 하고 저를 또 째려 보시는데, 축 및 충이 되게 되면은 토가 충했을 때는 토가 많아짐으로 인해서 축중에 암장되어 있던 개수 신금은 땅속에 묻혀버리는 것이 되겠고요. 이 축중 개수 신금의 일간 개수가 통근이라든가 생주를 받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월주에는 을목이라고 하는 식신이 들어져 있는데, 물론 미월 미토가 있을 때 을목이 미는 목의 고지가 되기 때문에 뿌리를 둘 수는 있다 하더라도 을목이 많은 축토, 미토 두 개, 즉 토 세 개를 갖다가 약한 을목 하나 가지고 감당할 수 없죠. 즉 을목 가지고 이 많은 토를 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연간에는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특히 또 있기 때문에, 이 신금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도 하지만은, 신금은 을목 같은 것은 바로 면도칼로 화초의 뿔을 끊어내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을목은 힘도 못 쓰고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개수일간이 의지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딱 한 군데 여거밖에 없죠. 여기 신금 모두 지지가 모두 토 마른 땅에 있고, 개수라고 하는 옹달샘이 언제 어떻게 말라버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작은 인성이 하나 있어서 나를 아주 어렵게 도와주고 있는 그러한 형국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생시는 어떤 생시가 오는 것이 좋은지 여러분들 벌써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금 인성을 보거나 수 비견겁제를 보는 것이 필요한데,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서가 지났기 때문에 금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또 삼복생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생시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일단 일간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생시는 그냥 딱 꼬집어서 얘기하면 임자시가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개해시도 괜찮을 것 같고요. 경신, 신유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가지 생시를 먼저 보게 되면, 임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일단 인성은 아닙니다만은 개수가 시지에서 녹을 얻었고요. 또 임수 겁재가 있기 때문에 개수가 약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토의 기운을 갖다가 미흡하다 하더라도 신금 자체가 이렇게 생해주고 있기 때문에 개수가 마르지는 않습니다. 근데 토가 많은 것은 토를 제한 것은 아니고, 토의 기운을 신금이 그냥 선에서 개수를 생해주는 것이죠. 이것이 만약에 금수운으로 갔을 때는 사주가 한습해지는 것이고요. 이것이 목화운으로 갔을 때는 사주는 한습해지지 않지만
화운 갔을 때는 좀 화토가 왕해지는 단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신금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임자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됐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계해시도 마찬가지예요. 계해시도 물론 계해시가 되게 되면 임자시와 마찬가지로 같은 수를 받지만 이것도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물론 중간에 무술 대운이라고 하는 대운이지만 병신정유, 기해, 경자 수운으로 가게 되면 사주 원국 자체에 화가 한 점도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주가 한습해지는데 구제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또한 제가 봤을 때는 좀 목화운으로 가서 온기를 갖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경신시도 마찬가지예요. 경신시 하나만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토가 많은데 신의 뿌리를 둔 경금, 신의 뿌리를 둔 신금까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되면 개수 자체가 약한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일간이 너무 왕해지는 반면 목화운으로 가면 조운을 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되기 때문에 임자시, 개해시, 신유시, 경신시가 됐을 때는 금수운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목화운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경신시하고 신유시하고 어떤 게 좋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저는 경신시를 잡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보겠고요. 나머지는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자, 몇 개만 보도록 하죠. 개축시가 되면 연월로 충미충, 그다음 일시로 충미충 결코 좋게 느껴지지 않겠고요. 갑인시가 되면은 인의 뿌리를 둔 간목이 투출되어 있어서 토를 제할 것 같지만은 일간 자체가 약한 상태에서 목이 많아지게 되면 약한 일간을 갖다가 설하게 되고 토는 갖다가 일간을 라고 하겠죠.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신금, 간단히 있는 신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매우 개수가 금방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극설교집의 교집하는 그런 사주기 때문에 갑인을묘시 별로 좋지 않고요. 병진정상 무호기미시 일간 자체가 약한데 병진정상 무호기미시 다 화토가 왕해지는 운이기 때문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지 않다. 임술시도 좋지 않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 두시면 좋겠고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생신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토가 많아서 좀 문제이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경신시를 잡는 것이 가장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또 1003강째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